안녕하세요. 이임숙입니다. 상황 대처 훈육까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? 첫 번째 강의부터 차근차근 들으셨다면 훈육의 개념, 혼내기가 아니라 아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가르치는 것이 훈육이다라는 훈육의 개념을 좀 더 잘 기억을 하시고요. 예방 훈육 많이 연습 좀 해보셨어요? 예방 훈육은 정말 한 3번에서 7번 정도 3번 정도만 성공하셔도 인제 정말 '아 육아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.'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. 7번 정도까지 성공하시면 정말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. 정말 제 말 믿고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제가 예방 훈육을 좀 성공해 보신 분들은 이제 정말 아이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상황 대처 훈육을 하는 방법까지 인제 알려 드렸어요. 자, 오늘은 훈육을 했지만 습관이 된 분들은 혼내기로 상황이 마무리되시는 경우가 꽤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혼낸 경우, 혼이 나고 나면 아이들은 상처가 남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상처가 남기 전에 혼내고 난 후 30분 법칙을 잘 지켜서 상처가 남지 않도록 치유해 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혼내고 난 후 30분 법칙입니다. 그래서 훈육을 하려고 했지만 혼내기로 끝났거나 가르치려고 했지만 상처만 준 것 같았을 때, 그래서 부모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불편할 때는 이 혼내고 난 후 30분 법칙을 꼭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법칙은요. 따뜻하게 아이 마음을 다독이기입니다. 자, 혼나고 무섭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아이한테 엄마가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다시 아이한테 다가가서요. 따뜻하게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. 어떻게 해요? 네, 이런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. "아까 엄마가 많이 화내서 놀랬지. 많이 무서웠지? 엄마가 너무 심하게 화내서 미안해." 많이 화내서 놀랐고 무서웠던 마음 읽어 주시고요. 그리고 너무 심하게 화낸 거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시는 말씀이 꼭 필요하세요. 사과하는 거를 아끼지 마세요. 너무 자주 사과해서 권위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사과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사실은 이미 마음 조절을 잘하게 되시는 수준이세요. 그러니까 사과하는 마음 자체가 나에게도 전달하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사과하기 싫어서라도 다음에 안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과하기를 아끼지 말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이의 힘들었던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. 그다음에 마음을 좀 다독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요. 엄마가 혼낸 이유, 야단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세요. 왜냐면은요. 아이들이 혼이 나서 겁에 들렸을 경우에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혼이 나는지도 잘 모르고요. 그저 무섭다, 억울하다,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준다,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 우리가 애초에 훈육의 목표였던 뭐죠? 잘못된 행동을 가르쳐서 다음엔 그러지 않도록 만드는 이 목표 자체는 사실은 지금 놓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좀 잘 진정이 되었다면 이제 왜 혼을 냈는지, 왜 야단을 쳤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. "아까 너의 행동이 이거는 문제였어. 이거는 잘못된 거였어.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혼을 낸 거였어." 이렇게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주셔야만, 그래야지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요.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세 번째인데요.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 다독였고 혼냈던 야단친 이유 설명했잖아요.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이 마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았는지를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.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싸웠어요. 근데 작은 아이는 어리고 큰아이는 다 컸다는 이유로 우리는 주로 큰아이를 결과적으로 많이 혼을 내게 되죠. 근데 보통 사건의 발단은 동생들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물론 동생은 어리니까 작은 실수를 했지만 큰아이는 화가 나서 뭐 때렸거나 한다면은 원인을 제공한 동생보다는 때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혼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아이 마음엔 어떻겠어요? 억울하기 그지없어요. 동생이 날 안 건드렸으면 나는 이렇게 동생을 때릴 일도 없었고,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 일도 없었으니 오히려 동생에 대한 원망감과 자기만 혼난 거에 대한 억울함과 또 자기만 몰라준 엄마에 대한 또 원망감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육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제 갈등을 나도 모르게 부추기는 경우가 있고요. 형제 갈등을 정말 정말 잘 해소시켜 주시는 분도 계세요. 그러므로 혹시 내가 아이의 잘못 때문에 많이 혼을 내게 됐다면은요. 정말 중요한 게
혹시 억울한 게 없었는지를 꼭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. 요 얘기할 때 아이들 되게 많이 울어요. 왜냐하면 저는 상담실에서 인제 아이를 만나다 보니까 집에서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. 그런데 제가 "너 근데 되게 억울했겠다. 어떡하니? 동생이 시작만 안 했으면 넌 이렇게 혼날 일이 없었잖아. 진짜 억울했겠다." 하면은 정말 애들이 펑펑 울어요. 네. 얼마나 짠하고 안쓰러운데요. 그 아이의 모습을 보시고 나면은 인제 부모님이 오히려 마음이 누그러지시더라고요. 집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마음 다독여 주고 엄마가 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설명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"넌 되게 억울했을 거야."라고 물어봐 주면은요 아이들 정말 마음의 앙금이 싹 씻겨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인제 더 중요한 거는요. 억울한 일을 물어봤으니 이제 뭘 해야 되나요? 들어 주셔야죠. 제가 인제 들어 줄 때는 아이들이 인제 울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 울먹울먹거려서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? "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."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그냥 "너의 상태는 모든 게 다 정상이야. 네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니까 울먹이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은 정상이지. 내가 좀 더 잘 들어 줄게." 하고 저는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아이한테. "그랬어? 아이쿠." 그리고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어요. 근데 그건 나중에 아이가 진정하고 나서 다시 물어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"네가 정말 많이 억울했구나. 어우 세상에 말도 못하고 어우 야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너무 심하게 화내서 정말 정말 미안하다." 이렇게만 해 주면은요. 정말 이 관계가 혹시 불안한 애착을 가졌던 경우라도요.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다시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의 억울함을 꼭 물어봐 주시고요. 울먹울먹 말하는 그 아이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잘 들어 주시는 걸로도 정말 상처 안 남습니다. 앙금 다 해소가 되니깐요.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인제 진행을 했으면은 인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다음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. 네, 네 번째 질문. "우리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"라고 물어봐 주는 단계예요. 우리 아이들이 "엄마 다음엔 이렇게 할게요."라고 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는 "와 너무 훌륭하다." 이렇게 맞장구 쳐 주시면 되고요. 물어봤지만 "잘 모르겠다."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. 우리 아이가 뭐 덜 떨어졌거나 생각이 없는 아이 절대 아닙니다. 아직 그런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안 배웠을 뿐이에요.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게 진짜로 훈육이잖아요. 아이가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. "엄마가 한 두 가지 방법을 아는데 한번 말해 볼게.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선택해 보자." 한 가지 방법, 두 가지 방법을 말해 주는 거예요. 그럼 아이는 '이게 나을까? 저게 나을까?' 생각하면서 "엄마 우리 다음엔 이렇게 해요."라고 아주 멋지게 약속을 할 수 있게 되죠. 물론 이 약속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100%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? 실패해도 괜찮습니다. 뭐냐면은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가 다시 해소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. 근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다음번 상황을 대처를 했는데 또 실수가 일어나죠. 그럼 또 두 번째 거를 또 배우게 되겠죠. 결국은 하나의 실수에서 한 가지를 배우고 두 번째 실수에서 또 두 번째 걸 배우고 이 모든 과정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수를 자주 한다, 가르친 걸 빨리 못한다 이런 거에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. 오히려 아이가 지난번보다 뭔가 실수의 과정에서도 아이가 분명히 지난번에 하고 지금하고 다른 뭔가 좋은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. 그걸 좀 찾아내시는 시각을 좀 가지신다면 우리 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실 수가 있게 되죠. 어쨌든 혼내고 난 후 30분 법칙에서 지금 1, 2, 3, 4 네 번째까지 얘기를 했는데요.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은요. 이제는 정말 많이 개운해졌고요. 엄마도 되게 뿌듯하세요. 왜냐하면 혼내고 나서 늘 찜찜함으로 남았는데 아이랑 이렇게 뭔가 진솔한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눈다라는 느낌은 정말 마음이 참 뿌듯하고 뭔가 우리 아이가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막 사랑이 막 차오르거든요. 그때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해 주세요. "야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.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해 줘서 너무 고마워. 너무너무 엄마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사랑해." 하고 이렇게 꼭 껴안아 주면서 이 혼낸 후 30분 이 법칙을 잘 수행만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 마음 상처 남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더 잘 소통하는 그렇게 건강한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깐요. 혼낸 후 30분 법칙. 자 1 단계에서부터 5 단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? 자 첫 번째 단계는 "너무 무서웠지." 하고 마음을 알아 주시고요. 또 너무 심하게 화낸 거에 대해서 사과도 해 주시고요. 자 두 번째 단계는
엄마가 야단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찬찬히 설명을 해주세요.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나면 아이는 또 잘 알아들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, 우리 아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요, 그 과정에서 아이는 꼭 억울한 게 있어요. 작은 일에 억울했는데 그 억울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분노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므로 꼭 억울함을 물어봐 주시고요. 잘 들어주시고 또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한꺼번에 싹 넘어서 진정이 정말 잘 되거든요.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믿음, 엄마에 대한 사랑도 아이의 마음에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해요. 그럴 때쯤 이제는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또 물어봐 줘서 대화를 나누시고요. 마무리는 엄마의 사랑을 아이한테 전하고 아이의 사랑을 또 엄마도 확인해 보세요. 엄마 사랑하는 거 맞지? 엄마 실수했다고 엄마 미워하면 안 돼.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말해도 정말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끊임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훈육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혼내서 엄마 마음도 너무 불편하고 아이한테 상처가 남을 것 같을 때는 혼낸 후 30분 법칙을 한번 지켜서 잘 풀어가시기 바라고요. 어떤 분이 고민하시더라고요.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과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애가 엄마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며칠 지나도 괜찮습니다. 꼭 다시 5단계를 거쳐서 아이랑 그 마음을 풀어가는 과정을 꼭 하세요. 다만 상처 준 시간이 좀 오래되면은요, 풀어가는 과정의 시간도 좀 더 걸린다. 이거는 좀 알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훈육을 하려고 했지만 혼내기로 끝난 경우 혼내고 난 후 30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게 그 상처가 마음에 남기 전에 빨리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상처가 마음에 남아서 각인이 되었다면, 앙금이 되었다면 그거를 풀어가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꼭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.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람 설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부지런히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